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하기 제 139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입니다. 이제 또 날이 덥다. 덥다. 안 더워? 안 더워? 네. 안녕하셨습니까? 날이 좀 덥죠? 네, 지금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무슨 짓을 했느냐? 집에 지금 드립기구들이 보통 있죠?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실 텐데, 집에 이제 드립기구들을 갈아서 이렇게 직접 내려 먹는 게 참 묘한 그 힐링이 되긴 하거든요. 뭐 이게 향도 맡고 집안에 이제 커피 향도 돌고 그래서 좋은데 귀찮아. 정리하는 게 싫어. 정리하는 게 싫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제가 홀빈 상태 커피를 끓여봤어요. 네. 어떤 분이 홀빈을 끓여서 먹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봤어. 뭐 학원에서 그 삼거리 다방 그 브라질 세아도 몬테카멜로라고 하는 NY2 등급 커피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제 시음도 하면서 제가 이제 테스트 좀 해보려고 이제 갖고 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과연 끓여 먹으면 어떤 맛이 날까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해본 거지. 이걸 끓여봤어. 솔직히 끓이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왜냐면 잘 안 우러나니까 좀 팔팔팔 좀 오랜 시간 좀 끓인 다음에 끓여서 한 10여 분 정도 끓이고요. 그 다음에 좀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의 때깔이 좀 되게 연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커피를 분쇄한 게 아니라 홀빈 상태에서 우러나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커피 안쪽까지 잘 스며들어서 우러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겉에서만 이제 좀 우러났겠죠. 근데 우러나긴 우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옆에 마시고 있는데, 제가 학원생들이랑 같이 먹었던 그 맛은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신맛이 잘 나고, 그리고 약간 살짝 떫은 느낌과 쓴맛들이 좀 있어요.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분쇄를 굵게 한 상태에서 그 에스프레소 머신기로 좀 추출해 먹을 때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때깔도 약간 비슷해. 약간 희멀건한 듯 하면서도 좀 색깔로 보면은 되게 좀 홍차 색깔? 약간 좀 이뻐요. 나름 이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탁하긴 한데 좀 색깔이 이쁜 편이고, 왜냐면 이렇게 진한 색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과일 뭐라 그럴까 애플 주스 느낌의 색깔이 나는데, 이게 상당히 맛이 좀 라이트합니다. 적절한 산미도 나면서 지금 얼음을 녹여서 그런지 오히려 쓴맛과 떫은 맛이 원래 있었는데 얼음이 녹으니까 좀 더 그런 맛들이 좀 없어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커피를 오리지널하게 원래 분쇄를 해서 맞다고? 제가 직접 갈아서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하리오로 내려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 느낌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 상당히 이게 지금 브라질 세아도 커피인데 맛이 되게 무난한 편이에요. 맛이 무난한 편이면서 기본적으로 이게 고소한 맛과 조금은 감칠맛은 좀 덜한 좀 깔끔한 느낌의 커피였는데 되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막 고급스럽고 뭔가 커피가 되게 막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은 아닌데 맛이 되게 편안해.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썩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신맛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소한 맛이 좀 더 잘 부각되는 그런 커피였는데, 이걸 끓여 먹으니까 약간 신맛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에스프레소 머신기에 이제 커피 분쇄도가 굵은 상태에서 약간 좀 과소 추출되는 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왔을 때 바로 그런 커피의 맛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산뜻산뜻하게 이 산미가 살짝살짝 올라오는 게 나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입맛에는 또 별로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끓여 먹어도 한번 괜찮은가 싶어서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집에서 분쇄하기 귀찮잖아. 그럼 홀빈을 넣고 그냥 끓이는 거야. 생각보다 좀 비늘 많이 썼어. 그러니까 가용성과 효율성은 매우 떨어져. 그냥 이제 귀찮을 때 집에 굴러다니는 빈들 혹시나 이제 좀 먹기 애매하고 이런 거 한번 끓여 먹어보시면 어떨까. 뭐 고퀄리티의 비싼 콩은 쓰지 마시고 좀 이제 싸구려 콩들이나 조금 상태가 좀 안 좋다 싶은 것들 한번 끓여서 새롭게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음 계속 바로 진행해야죠. 네, 진행해야지. 일단 커피를 먹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천천히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아쌈 밀크티, 그 다음에 아쌈 블랙티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편의점에서 구매했는데 이제 이게 2 플러스 1 행사를 하고 있어서 또 제가 안 먹어본 거니까 한번 사왔습니다. 사실 원래 이 제품을 예전에 백화점에서 봐서 살까 말까 되게 막 망설였었는데 그냥 뭐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일단 원산지 및 제조원은 이 대만 티 그랜드, 뭐요? 글씨가 안 보여. 대만 티 그랜드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인 것 같아요. 뭐 그렇대요. 한번 검색해 볼까? 일단 수입원은 한국 뉴초이스 푸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에 있다고 합니다. 대만 티 그랜드 인터내셔널 한번 검색해 볼게요. 지금 네이버에다 한번 검색해 봤는데 보통 리뷰 글들은 많은데 회사에 대한 정보가 없네요. 근데 이게 좀 유명한 홍차인가 봐요. 뭐 이런 홍차의 일도 모르는 나는 잘 모르지. 나름 그래도 밀크티 많이 만들어 본 아저씨인데 역시 내가 모르는 게 많아. 뭐 일단 뭐 대만을 뭐 제가 뭐 알겠어?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 말이지. 일단 구글링을 해볼게요. 구글링을 하니까 홈페이지가 나오네요. 그 대만 홈페이지가 나오고 있고 티 그랜드 About Us 들어가 보면 About Us 일단 소개가 대만의 대표적인 음료 회사 중 하나라고 이제 영어로 써 있습니다. One of leading beverage companies in Taiwan이라고 써 있고요. 일단 타이완에서는 음료 회사 중에 뭐 대표적인 브랜드인가 봅니다. 해외 시장을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성공했다. 뭐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사이판, 미국 그리고 또 뭐야? 세계 주요 시장 진출을 확대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보면은 국내 음료 시장을 공정하게 점유하고 있으며 밀크티, 그다음에 우롱차, 녹차, 홍차 이런 것들 주스? 주스도 하는 거야? 주스, 야채 주스 같은 것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대만 시장에 그냥 흔한 음료인 것 같습니다. 뭐 혁신과 품질 서비스를 하겠다. 뭐 이제 어쩌고 저쩌고. 대만 우수 제조 제품 GMP, 미국 식품의약국 FDA를 선도적인 아이씨, 뭔 소리지? 안정적이고 기준 퀄리티 스탠다드 보즈 품질 표준 네 인증했다. 뭐 그렇대. 아이씨. 내가 나 한영어 하는데 나름 에이씨 역시 나이가 들수록 이제 감도 떨어지고 뭐 대충 그렇대요 여러분. 뭐 아무튼 뭐 그 대만의 주요 음료 회사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보자면 브랜드도 들어가 볼게요. 이 회사에 뭐 있나? 브랜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지그랜드 아쌈 밀크티랑 티그랜드 뭐지? 별로 없는데? 뭐 과일 주스 뭐 이런 게 있나 보네요. 브랜드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상품으로 들어가 보면
뭐 꿀 들어간 녹차, 허니 그린티, 아쌈 허니 녹차, 아쌈 애플 녹차. 아, 뭐 되게 많네. 오, 이 대만에선 좀 큰 회사인가 보다. 카페도 있네? 커피 제품들도 한번 볼게요. 오리지널 마이 카페. 와, 이런 것도 있어. 와, 신기한데? 먹어보고 싶다. 네, 소이 밀크도 있고. 아, 이게 상당히 큰 회사인가 보네요. 대만에서는. 자, 아무튼, 뭐, 그렇대. 뭐, 그렇대. 블로그 같은 거 보니까 이게 제법 대만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음료고, 대만에 여행 갔던 분들이 이걸 먹고 왔었나 봐요. 자, 내용물을 좀 보자면 일단 액상차 그리고 이제 합성 항료가 들어가 있고 아쌈 밀크티 홍차 추출물 뭐 그런 게 있대요. 아, 대만 제품이고 보면은 설탕 들어있고 홍차 추출물 들어있고 정제수 들어있고 경화 코코넛 오일 들어있고 구연산 칼륨 들어있고 전지 분유 들어있고 우유향 합성 향료 소금 이런 게 들어있네요. 많이 들어있네요. 한번 마셔볼게요. 느낌이 어떤지. 솔직히 저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고요. 보기는 많이 봤어요, 이 티를. 근데 이제 선뜻 제가 뭐 밀크티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많이 이제 먹어보기도 하고 직접 제조도 많이 하긴 했는데 진짜 밀크티를 진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밀크티 먹을 바에는 뭐 커피나 음료수를 먹는 편이죠. 그냥 일반 탄산음료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흔들어서 음, 향이 센데? 근데 우유 맛이 세지는 않고 조금 맛이 좀 센 편입니다. 그 향이랑 약간 느낌이 조지아? 그 조지아 크래프트에서 나온 그 밀크티랑 약간 느낌이 많이 비슷한데 홍차 향이 좀 많이 세면서 약간 그 화장품 향스러운 느낌들이 좀 많이 나요. 마치 향수 뿌렸을 때 그런 거 있죠? 그 식물 냄새 나는 향수 계열 뿌리면 묘하게 이제 코끝을 때리는 그런 향이 있는데 요게 그런 게 좀 셉니다. 진짜 뭐 주시 프레쉬 같은 거 껌 씹을 때 그 향, 코 위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입안에서 퍼져서 이제 코 위로 이렇게 향이 올라올 때 그 강한 향이 좀 많이 느껴져서 약간 얼핏 보면 약간 주시 프레쉬 먹는 느낌이에요. 음, 단맛이 좀 세고 반면에 우유 맛이 좀 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우유를 섞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 제가 바로 옆에 우유를 준비했지. 요새 남양 우유들이 좀 세일을 많이 해서 남양이랑 회사를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도 하도 언론에서 남양의 이제 횡포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집안인 거죠. 자, 요거를 일단은 아쌈을 제가 이제 컵에다 담을게요. 일단 색깔 자체가 되게 밝아요. 보통 밀크티를 밖에서 사 먹으면 이런 색깔이 아닙니다. 마치 진짜 요구르트 색깔인데요. 그 있죠? 그 한국 야구르트 같은 거 그 따서 먹으면 약간 누리끼리한데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약간 그 두유스럽기도 한 색깔 그런 색깔인데 진짜 이게 약간 느낌이 조지아 크래프트 밀크티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여기다 우유를 좀 타볼게요. 우유를 타서 우유를 타니까 조금 더 단맛이 중화가 되면서 우유의 느끼한 느낌도 좀 연출이 되니까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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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리겠습니다. 막 그런 거 있죠. 향이 엄청 강합니다. 그 조지아 것도 좀 향이 강했던 것 같은데 보선 거였나? 어디 거였지? 자, 제가 또 하나 옆에 두고 있는 게 이제 블랙티예요. 블랙티. 얘는 이제 아쌈이라고 딱 써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쌈이라고 하는 홍차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영어로 아쌈이 ASSAM 검색해 보시면 이제 지명으로 나와요. 인도의 지명인데 이제 이쪽 지역에서 나는 이 홍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쌈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좀 쓴맛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이 티가
그러니까 홍차 계열에서도 요 아쌈티는 조금 쌉싸름한 맛들이 전체적으로 좀 센 편이라고 전 느끼고 있어서 그 대자와에서 나오는 그 밀크티도 이게 아쌈 밀크티죠. 물론 이제 밀크티 보면 아쌈 쪽 티를 홍차를 많이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유제 그 우유에 이렇게 약간 쌉싸름한 느낌들이 좀 나줘야 뭔가 좀 밋밋하고 연한 느낌이 좀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쌉싸름한 느낌을 워낙 안 좋아하다 보니까 요 밀크티 쪽 계열에서도 좀 뒤끝이 깔끔한 좀 그런 쪽을 선호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요 티그랜드 아쌈 블랙티도 이제 같이 팔고 있는데 이게 이제 2 플러스 1 행사를 하고 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 1,5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2,000원이 좀 안 됩니다. 또 일단 지금 이게 액상차는 40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0ml라고 대충 표기가 돼 있고 밀크티는 이제 300ml 좀 양이 좀 적죠. 지금 이걸 또 보면 제조원은 대만으로 돼 있고 액상차로 돼 있고 향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쌈 블랙티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마셔볼게요. 어떤 느낌일까? 제 개인적으로는 홍차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좀 다양한 홍차를 집에 사서 먹어보는 편이에요. 아들도 좀 홍차를 좀 좋아하고 있어서 달다. 오, 이거 설탕 들어갔구나. 얘도 향이 세네. 음, 전 이게 당이 들어있는지 몰랐는데 여기 써있기로는 아쌈 블랙티라고만 돼 있고 이거 뒤를 봤어야 되는 건가? 단맛이 설탕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표기에는 설탕 표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되게 답니다. 음, 약간 새콤한 맛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차 느낌이 아니라 약간 그 뭐랄까 아이스티? 약간 아이스티 느낌이 나요. 아이스티 진짜 약간 그 복숭아나 이런 계열이 아닌 과일 향 나는 아이스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새콤합니다. 단맛도 있고 음 맛은 있네요. 맛있는데 이게 좀 인위적인 향들이 좀 세다 보니까 조금 거슬려요. 자꾸 그 이 후미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입안에서 이제 먹으면서 그 코를 타고 향이 올라오거든요. 역으로. 근데 이 향이 되게 화장품스러운 향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주시우레시 먹는 그런 향이라서 조금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뭐 여성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워낙 화장을 자주 하시니까 그 화장품에서 나는 향 같은 게 항상 일상화돼 있으셔서 이런 향이 그냥 뭐 특별히 이상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향수 뿌릴 때 말거나 뭐 화장품도 바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향이 센 게 별로 없는데 얘는 좀 뭐랄까 인공적인 향이 좀 있어서 그런지 조금 거슬려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좀 질리는 그런 향입니다. 근데 솔직히 맛은 개성이 있습니다. 이런 블랙티 계열 먹기가 보통 쌉싸름하지 않습니까? 뭐 더운 여름에 이런 티 제품 하나 먹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냥 왠지 당 땡길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매력이 있어요. 근데 매력이 있는데 아마 이 상황 자체가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렇게 향이 나고 이러는 게 조금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불편하다. 근데 아마 몇 번 먹다 보면 그냥 좀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뭔가 개성이 있어요. 이 밀크티도. 근데 밀크티가 약간 요구르트 맛 나. 그 요구르트 사탕 있죠? 야쿠르트 사탕, 요구르트 사탕. 그 약간 요구르트 사탕 먹는 느낌 나요. 이거 우유 타면. 음, 진짜 딱 그 맛이야. 그 요구르트 사탕 같은 거 보면 달면서 요구르트 맛 나는 거 살팔 그 있잖아요. 새콤달콤한 느낌. 요게 좀 그 느낌이 납니다. 아무래도 요 액상 상태 요 베이스에다가 약간의 우유나 이런 걸 조금 첨가한 스타일이 아닌가. 여기에 왠지 우유 제품을 좀 더 넣으니까 이제 요구르트 맛이 나서 그런지 약간 버블 같은 거, 펄 같은 거 같이 먹으면 왠지 좀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밀크티나 이런 펄 제품들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히 이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밀크티 쪽 다른 제품들과 좀 느낌이 상당히 다르고 비슷한 듯 하면서 되게 달라요. 그리고 이제 뭔가 모르게 이제 개성이 좀 많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의 음료인 것 같습니다. 나름 괜찮은데? 이거 먹다 보니까 중독될 것 같은데? 음. 이 블랙티는 진짜 아이스티 느낌 살짝 나서 여름에 이거 이제 좀 얼려서 살포시 얼려가지고 아니면 냉장고에 시원하게 해갖고 들고 다니면서 뭐 밖에서도 하나 마시고 뭐 운전하면서도 하나 마시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매력 있는데? 묘하게 매력 있네 이거.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끌리는 그런 묘한 맛이었습니다. 뭐 저보다 더 이런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그거 너 이제 먹었니? 많이 이럴 수도 있겠는데 제가 참 모르는 게 많아요. 아무튼 좀 브라질 커피 좀 이거 끓인 거 단 거 먹다가 이거 먹어서 그런지 맛이 되게 없네. 어우씨 맛 되게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끓여 먹는 거는 비추인 걸로. 비추. 자, 이제 또 한 주간 동안의 뉴스들을 한번 보시면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한 주간의 뉴스들이 뭐가 있나 좀 뒤져볼까요? 네. 가싸! 뉴스 뭐 있나 보자. 좀 커피와 관련 없는 얘기긴 한데, 그냥 뭐, 사실 이 커피 쪽이 프랜차이즈나 이런 서비스 업종과 너무 밀착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냥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볼게요. 이마트, 노브랜드 전문점, 가맹사업 중단한다. 제주, 전주 등 가맹점 50여 곳 확장했지만 지역상권 반발, 상생협력협의체 등 압박, 노브랜드 80%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기여. 뭐지? 가맹사업도 자영업, 상권 침해 해석 무리라고 돼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참고로 이 노브랜드가 이마트에서 운영한 이거 정용진 부회장의 이제 작품이죠. 네, 정용진 부회장이 대부분의 사업을 좀 많이 말아드셨는데 그나마 노브랜드나 스타벅스 조금 반짝 잘 되거나 아니면 조금 그 효자 브랜드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부럽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일단 2019년에 처음 가맹점을 연 지 2년여 만에 직영 대신 가맹을 앞세워 노브랜드 매장 출점을 가속화했지만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계속 불거진 영향이다. 이마트는 올해부터 노브랜드 신규 가맹점 유치를 중단했다. 지난해 8월 노브랜드 7곡점이 마지막 가맹점 출점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상담 조직도 해체하고 운영팀으로 재배치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가맹사업을 안 하고 하게 되면 직영으로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가맹사업을 안 하는 거지 직영 매장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상권 때문에 이제 가맹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런 대기업들의 횡포나 이런 가맹사업들에 대해서 입장차가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골목 상권을 이제 침해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보통 이런 그 글들을 보면 뭐 부정적인 견해도 있고 좀 긍정적인 견해들도 있어요. 이런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데 왜 그러냐? 아니면 또 이제 이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뭐 노브랜드 같은 제품 질도 나쁘지 않고 더 싼 가격이다 보니 소비자들이 환호했는데 더 싼 가격의 차액을 그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회사가 부담하고 유통에서는 부담이 별로 안 하는 게 문제였지요. 상생하는 길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내용. 떼쓰면 다 되는 세상. 비정규직도 떼쓰면 정규직으로. 노브랜드 제품 좋은 거 많음. 싸고 질 좋고. 뭐 이런 글도 있고. 노브랜드는 좋은데 없애지 말아요. 뭐 여러 가지 글들이 있겠죠.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대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거를 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 주는 면에 있어서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좋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노브랜드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 집에서 제일 가깝기도 하고 제가 사는 곳에 이제 노브랜드가 가깝게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보다는 노브랜드를 더 많이 가죠. 왜냐면 제가 편의점을 이용을 별로 안 하는 편이거든요. 일단은 좀 비싼 값도 있고 뭐 통신사 할인된다고는 하지만 뭐 대체적으로 좀 비싼 편이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마트까지 가기 좀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조금 더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대기업들이 이런 골목 상권이나 이제 좀 중소기업들이 해야 될 만한 것들을 하는 거는 그게 보기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진짜 뭐 대기업이 뭐 소비자와 이런 그 중소업체들을 생각해서 한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아직까지 나는 그런 기업인을 본 적은 없어요. 네, 사람이 다 돈에 욕심이 많은지라 상생과 이런 거는 다 뭐 거진 개뿔이었는데 뭐 진짜 그런 의미로서 한다라면 꼭 나쁜 거라고만 보기엔 좀 그렇겠죠. 근데 사실 그럴 리는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그렇고 네, 다음 기사가 넘어가 봐야죠. 자, 1,400억의 메가커피, FI 인수 검토 망설인 이유는 뭘까? 뭐 이제 이런 또 후속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메가커피를 그 식품계 회사인 보라티알이 이제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뭐 이런 거는 찾아보는 사람들이나 알지 일반 분들은 잘 모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물론 학원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긴 하는데, 일단 메가커피를 1,400원에, 1,400원이래. 1,400억 원에 인수하기로 이제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뭐 지금 7월 달쯤 되면 이제 마무리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닥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 사고가 다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미래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아는 건 없는데, 그냥 이런 브랜드를 굳이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경영진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팔길 잘했다 생각하고 박수 치고 있겠지. 네. 근데 그닥 썩 좋게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과연 이런 브랜드의 가치성과 이제 양면성을 과연 얼마만큼의 그 뭐랄까 시너지를 통해서 이 기업들이 이제 보라티알이 수익을 많이 걷어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1,400억에 인수를 했으니 더 많은 수익을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가맹 사업이나 이제 가맹주들한테 어떤 부담이 분명히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네 생각이지. 뭐 그럴 수 있죠. 네 생각인데 뭐 저는 딱히 가맹주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는 아니지 않나. 근데 뭐 진짜 시너지가 나서 더 좋은 효과로 날 수도 있어요. 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진짜 이게 좋은 취지로서의 이 해결법인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기사. 1세대 토종커피, 타멘탐스, 오너리스크 이후, 그 이후, 뭐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가는 브랜드가 있죠. 바로 뭐 카페베네, 타멘탐스, 커피빈. 예전에는 이제 토종 브랜드 플러스 한때 이제 핫했던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라서 카페베네나 타멘탐스 그리고 이제 커피빈은 가는 곳곳마다 이제 매장들이 많았는데 요새 한번 유심히 보시면 요 브랜드들이 눈에 좀 잘 안 띕니다. 타멘탐스도 그렇고 뭐 카페베네는 더할 나위 없고 커피빈 같은 경우에도 이 매장이 점점 눈에 안 띄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1세대 토종 커피 전문점 타멘탐스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국내외 커피 전문점 경쟁 과열로 꼽는다. 여기에 오너 리스크도 한몫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외 사업까지도 잘 이제 하면서 진출을 하면서 좋은 방향성을 잡았는데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 손실 34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인지 재작년부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재작년인지 작년인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적자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34억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고 실적 부진이 몇 해째 계속되고 있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매출액과 수익성이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이디야도 수익성이 감소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타멘탐스는 국내 커피 전문점의 과포화 상태에 이를 정도로 경쟁에 과열되며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했다. 조금씩 실적 상승을 노리던 중이지만 김도균 타멘탐스 대표의 구속기소 악재가 겹치며 다시 주저앉았다. 이 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유 공급 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2억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로 뭐야 지금 허위 세금 계산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임원들의 벌금을 자회사 계좌에 대납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뭐 아무튼 좀 씁쓸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타멘탐스 별로 관심은 없는데, 그래도 국산 브랜드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프랜차이즈라는 생태계 구조 자체가 본사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보니까 사실 이 가맹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또한 마지막 기사로 커피 전문점 IPO 또 쓴맛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IPO가 이제 기업 공개를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기업을 공개함으로 해서 투명하게 하고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상장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투썸플레이스 기업 공개 철회, 카페벤의 이디야 이어 잔혹사, 경쟁 격화로 기업 가치 기대 이하, 국내 첫 커피 전문점 상장사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투썸플레이스가 기업 공개를 철회하면서 커피 전문점의 상장 무산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디야도 아직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죠. 네, 조금 아무래도 이디야 입장에서도 좀 뜸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될지 안 될지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지금 뭐 투썸플레이스나 이디야나 대주주의 구주 매출을 위해 지나치게 기업 가치를 높이면 투자자가 외면해 공모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라고 하네요.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커피 전문점들이 수익성이 그닥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코로나 이후에 대체로 다 좀 많이 감소하고 있다 보니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굳이 무리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조금 더 변수가 생겨갖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지 않는 게 아닌가. 뭐 제 생각에도 지금 같은 시기에 굳이 상장을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아무래도 내실을 다지는데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사실 좀 있어요. 뭐 상장을 해서 기업을 크게 만들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장 하나하나를 좀 탄탄하게 가꾸면서 브랜드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게 순서상 맞지 않나.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가치가 높아지고 탄탄한 걸 근거로 해서 이제 상장을 도전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디야 역시도 지금 뭐 상장을 하고 회사의 몸집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이디야의 이제 장점을 부각시키고 또 기업의 어떤 방향성 같은 걸 명확하게 정해가면서 지점들마다 커피도 맛있게 만들고 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지만, 네, 그래요. 뭐 아무튼 기사는 이렇게 정리 대충 하고, 기사거리가 뭐 이렇게 막 자극적인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뭐 요즘에 기사거리 몇 가지 좀 취합해 본 거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봤고요. 요 아싸am 밀크티 묘하게 좀 중독되네? 네, 지금 이번에는 그 블랙티 상태 액상의 아쌈에다가 한번 우유를 타볼게요. 왠지 그러면 요 아쌈 옆에 나온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먹어볼게요. 비슷하네. 맛이 되게 비슷해요. 액상 상태에 사서 우유를 타나, 요 우유 밀크티로 나온 거에 우유를 타나, 느낌 자체는 얼추 비슷합니다. 맛 괜찮네. 네, 맛 좋습니다. 자, 밀크티는 이제 여기까지 먹고, 이제 다른 걸 먹어야지, 다른 거.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커피 먹어본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뭐, 혼자 먹어보고서 얘기하느냐? 아, 맞아요. 지금 옆에도 먹고 있는데, 커피 먹었던 것들 조금 이제 한번 정리해서 말씀도 드려보고 싶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이번 주 같은 경우 일요일 날 여의도 더현대를 댕겨왔습니다. 제가 아직 방송에서 얘기 안 했었죠? 얘기했나? 아마 안 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일요일 날 갔다 왔으니까 아직 방송에서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요. 네, 일요일 날에, 맞죠? 일요일 날. 저의 고향, 네, 여의도에 댕겨왔습니다. 네. 뭐, 네가 거기 고향이냐? 네. 뭐, 어렸을 때부터 살았으면 고향이지, 뭐. 뭐 여의도에 대한 추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다 거의 성년이 될 때까지 여의도에 살다 보니 뭐 여의도라는 그 지역이 저한테는 뭐 거의 고향과 다름없고 뭐 여러 가지 추억이 이제 있는 곳이죠. 이 더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제 문화방송, MBC 문화방송 그 맞은편 건너편에 이제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문화방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옥이 팔렸죠. 이제 마포로 이사하시면서 그 원래 있었던 자리를 팔고 지금 거기에는 이제 주상복합 빌딩 같은 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옛날 생각하면은 여의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내가 그 학창 시절 어렸을 때 그 여의도라고 하는 동네와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재개발이 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나 이제 학교가 그대로 있어서 뭐 저한테는 뭐 가는 곳곳마다 이제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인데 이 더현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기가 이제 그 통일교가 세계 선교본부를 지으려고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쪽 지역 일대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데모를 오지게 많이 했었어요. 진짜 막 뭐 통일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세계 본부를 못 지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이제 그 그죠? 문선명 씨의 아들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아들이 관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지가. 그러니까 이 부지는 통일교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소유주가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통일교 재단 쪽과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지금 주인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보면은 통일교가 팔았나? 아니 지네 땅인데 분명 돈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지. 아무튼 잘 모르겠어. 뭐 검색하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 근데 여기가 아무튼 간에 여기 지금 그 통일교 쪽과 관련돼 있는 그 부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여기가 또 오랜만에 이제 가본 거죠. 아시겠지만 여기 사람 워낙에 그 오픈 초기에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가기가 좀 꺼려졌었는데 주말에 가봤을 때 생각만큼 많진 않았어요. 물론 많긴 많죠. 요즘에 뭐 이런 쇼핑몰들 가면 사람이 많은데 이제 더우니까 밖에 돌아다니면 더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갔던 이유는 뭐 가봐야 뭐 스타필드 같은 느낌이겠지만 뭐 이제 카페 때문에 간 거예요. 카페 구경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카페들이 입점돼 있는지 또 어떤 느낌인지 가격은 어떤지 그냥 이렇게 시장 조사도 하고 뭐 괜찮은 상품들 있으면 좀 사서 리뷰도 해보려고 갔거든요. 원래는 이제 드립백들을 좀 살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유명하다는 카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테일러 커피에서 판매하는 그 드립백 사려고 했고, 그 미켈레 커피에서도 드립백이 나와요. 에티오피아 게이사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제 못 샀어요. 왜? 낱개로는 안 팔고, 7개들이가 2만원에 파는데, 좀 너무 가격이 비쌌어. 물론, 미켈레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맛있다고 이제 많이 소문이 나 있었지만, 솔직히 7개를 2만원 주고 살 만큼 별로 먹어보지도 않고서 사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제가 그 직원들에게. 참고로 미켈레 커피는 다 남자들만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남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초록색 슈트를 입고 있어서 되게 단정해 보입니다. 다른 카페들하고 분위기 좀 상당히 다른데 물론 그라인더 같은 경우엔 디팅이 보였고 미켈레 커피는 또 그 스프릿 네 키스반도 웨스턴에 이제 스피릿을 놓고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남자 직원한테 이거 혹시 드립백 낱개로는 판매가 안 되냐? 근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엄청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요. 딴 데도 다 블루보틀도 많고 사람이 다 많은데 상당히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더라고요. 죄송한데 저희가 드립백은 이
낮게 개별 판매는 안 되시고요. 포장 가격으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되게 친절했어. 나 같으면 바빠서 조금 틱틱거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젊은 남자애가 상당히 훈남이었거든요.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켈레 커피가 보면 후기들도 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친절하고 애들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와닿았어요. 물론 블루버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갔다 오기도 했고 사람이 또 엄청 많더라고요. 특히 뭐 아이스크림 라떼 같은 걸 많이 드시고 계셨는데 뭐 테일러 커피도 마찬가지로 테일러 커피는 참고로 이제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에 있었는데 테일러도 친절해요. 다 친절하고 기본적으로 응대도 잘 해주시고 뭐 음료를 먹어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때 제가 뭐 드립백도 사기도 했고 그 커피들이 별로 안 먹고 싶었어. 이날 별로 안 먹고 싶기도 하고 5,000원씩 주고 먹는 게 요새는 좀 많이 망설여져요. 커피 먹는 게 뭐 학원에서 뭐 하도 다채로운 커피를 많이 먹는 것도 있지만 선뜻 커피를 먹기가 이제 주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립백이랑 거의 다행히도 그 맨 꼭대기층에 뭐였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탈리아 제품들을 이렇게 좀 식품들을 판매하는 그 매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베르나노 1882 커피 제품들도 이제 캡슐 커피를 하나 샀어요. 베르나노 1882 부스가 있더라고요. 커피 제품들을 이제 홀빈이나 이제 분쇄 커피, 그다음에 캡슐 커피 같은 것들을 구비해 놓고 다양한 종류의 커피들을 이제 좀 사서 먹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커피를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1882 베르나노 이 컵홀더를 주는 거 보면 그쪽 원두를 사다가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전문 바리스타나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따로 커피를 사 먹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1882 베르나노라고 하는 상호에 이제 네임이 붙어 있는 커피의 컵홀더를 끼고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베르나노 1882 캡슐 커피를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커피 느낌이 어땠었나. 또 더현대를 다녀왔는데 사실 뭐 특별히 스타필드와 특별히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일단 카페나 식당들은 좀 프랜차이즈보다는 이제 좀 개인 유명한 식당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입점이 돼 있어서 그래도 이제 맨날 쇼핑몰들 가보면 다 프랜차이즈들만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먹는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여기는 그 개인이 운영하는 물론 태극당도 있습니다. 빵집도 다양하게 많고 음식점들이 좀 다양해서 뭐 이렇게 골라 먹는 재미도 확실히 있는 일반 쇼핑몰과는 좀 차별성을 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매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두 번, 세 번 자주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쇼핑몰 자체가 대체적으로 음식값들도 싼 편이 아니라서 뭐 선뜻 편하게 자주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또 이렇게 저 역시도 더 현대가 느낌이 어땠는지 궁금해서 구경도 가봤습니다. 참고로 카페들이 입점되어 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뭐 레이어드 카페부터 해서 그것도 이제 국내에 조금 이름이 날리는 지역에서 이름을 날리는 대표적인 카페들이 여기저기 다 많이 분포돼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보러 다니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 보는 재미가 있어서 이 더 현대를 댕겨왔습니다. 자, 현대 댕겨왔던 얘기 마쳤으니까 이제 커피 먹어봤던 후기들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좀 게을러요. 그리고 잘 다니지도 않고 요새는 좀 잘 다니지도 않습니다. 뭐 날이 더운 것도 있고 뭐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것도 있고 사람이 그렇죠. 네, 항상 이 두둑하고 마음도 편해야 더 돌아다니기 좋은데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코로나 시기에 막 편하게 돌아다니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요새 또 뭐 변종 바이러스 또 퍼진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이 많아서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먹었던 커피 중에 모모스 커피의 에티오피아 콜드브루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모모스 커피에서도 이 블루버틀처럼 아주 캔이 작아요. 235ml. 콜드브루를 이렇게 똑같은 스타일로 포장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캔에다가 담아 판매하는데 인터넷에서 보면은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먹은 거는 이제 에티오피아 콜드브루
앞에 이제 그림도 그려져 있고 로스티드 인 부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따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요. 모머스 커피 에티오피아 콜드브루 외국산 에티오피아 100%. 그 다음에 이제 제조원은 뭐야, 잘 안 보이네. 제조원이 비헤이븐 경상북도 경산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없는데 요 커피를 마셔본 거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보통 스페셜티 콜드브루 캔 4,500원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모모스 커피 파나마 인터스텔라 게이샤 제품도 있네요. 와, 이건 하나에, 뭐야, 얼마야? 와우, 13,000원? 캔 하나에 13,000원인데 세일해서 11,700원이라고 합니다. 아마레나 체리의 여운이 오랫도록 지속됩니다. 다크 초콜릿의 풍부한 향미와, 와, 먹어보고 싶다. 와, 먹고 싶은데? 이게 하나에 지금 13,000원 정도인데, 인터넷에서는 이제 11,000원 정도에 판매한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 모머스 커피를 이제 4,500원에서 이제 13,000원. 뭐 일단 제품 자체가 엄청 다양하진 않지만, 인터넷상에서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먹었느냐? 학원생이 가져오셨어. 네, 진짜. 학원생분이 갖고 오셨는데, 이 먹어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학원생들 대다수는 별로라고 해요. 이유는 산미가 상당히 세요. 처음에. 그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그 블루버틀에서 나오는 브라이트 있죠, 브라이트. 제가 한번 리뷰했던 그 느낌인데 좀 더 향이 세고 신맛이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저처럼 산미와 에티오피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익숙해서 그렇게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저희 학원생들과 같이 다 나눠 마셨거든요. 근데 한 8분 정도가 같이 드셨는데 8명 전부 다 좀 불호였어요. 근데 한 가지 명확했던 건 향이, 이 베리 향이 잘 났습니다. 그래서 향이 너무 좋다. 근데 맛은 내 취향이 좀 아닌 것 같다. 맛이 좀 어렵다.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먹었을 때는 그 다채로운 과일 향이 정말 잘 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리류와 이제 달콤한 열대 과일의 향들이 좀 잘 전달됐는데 그 뒤끝에 초콜릿의 향미는 좀 약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과일 향이 좀 셌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와인이나 스파클링 와인 느낌 살짝 그런 게 있었고, 그 애프터의 이제 단맛, 그러니까 중반과 후미는 상당히 좋았던 반면에 첫맛의 산미가 좀 너무 좀 강하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좀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약간 호불호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베리 계열이 좀 명확하게 나타났고, 여기 지금 보시면 홈페이지에는 에티오피아 구지 한벨라 원산지고요. 농장 북구 사이사, 네. 품종은 대가, 고도는 2000에서 2350m, 내추럴이라고 합니다. 진짜 과일향이 너무 잘 났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전 기회가 되면 이걸 좀 몇 번 더 사서 먹어보고 싶을 정도예요. 마켓컬리에선 지금 이걸 판매하고 있네요. 마켓컬리에는 지금 콜드브루 S 쇼콜라, 제가 먹었던 에티오피아, 이두 가지만 판매하고 있고요. 다른 그 유통 사이트에서는 이제 파나마 인터스텔라 게이샤도 팔고 있어요. 근데 가격은 좀 비쌉니다만, 먹어보고 싶다, 진짜. 오씨. 먹고 싶네, 진짜. 오이씨, 너무 먹고 싶다. 먹고 싶어. S 쇼콜라는 지금 코스타리카, 브라질, 콜롬비아 이 이제 블렌드죠. 블렌드된 커피를 이제 내린 건데 어, 화이트 허니, 내추럴, 펄프도 내추럴, 폴리워시드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콩들이 다 개성이 강한 거죠. 네, 콜롬비아, 카투라, 카투아의 버번 종류가 되게 많네. 초콜릿과 헤이즐넛 향미가 좀 강한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에티오피아는 상당히 개성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에티오피아 커피들에 대한 좀 학습이 좀 덜 돼 있거나 특히나 이제 산미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근데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그런 커피였어요. 근데 진짜 또 먹고 싶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커피 자체가 퀄리티 상당히 좋았다. 저는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진짜 세상엔 넓고 먹을 게 많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넘쳐. 미치겠네. 자, 그 다음 커피로는
폴바셋에서 나오는 에브리타임 블렌드를 마셔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나눠본다기보단 나 혼자 짓거리는 거지. 전 솔직히 폴바셋에서 에브리타임 블렌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물론 이 제품도 이제 저희 수강생들이 사오셨습니다. 제가 좀 복이 많아서 우리 같이 수업을 듣는 수강생분들이 제가 이제 커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사서 같이 나눠서 먹어보고 이제 얘기 나누는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행이죠. 제가 뭐 교육을 하면서 사실 이런 것들을 눈을 좀 뜨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대부분의 학원생들이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눈에 뜨시는 분들께서 이제 커피를 직접 사서 집에서도 먹어보고 이제 같이 나눠 먹어보면서 얘기 나눠 먹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폴바셋 에브리타임 블렌드는 현재 뭐 롯데마트에서밖에 구매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장 내에서 쓰는 것 같지는 않고 시중에 이런 홀빈 상태로 유통을 하는 게 아닌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나중에 폴바셋 매장 가면 한번 물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폴바셋 에브리타임 블렌드의 이제 커피 내용을 좀 보자면 표기되어 있는 것 자체가 브라질 40%, 콜롬비아 30%, 파푸아 뉴기니 30%. 한마디로 이제 중남미 쪽 커피랑 저 호주 쪽 파푸아 뉴기니 커피가 이제 섞인 걸로 보면 되겠죠. 태평양 쪽이죠. 네. 이 커피 세 가지를 섞은 얘는 기본적으로 배전도가 상당히 좀 라이트했어요. 라이트. 그러니까 완전 라이트라고 하긴 보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라이트에서 이제 중배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만큼 상당히 밝았습니다. 이 콩 색깔이. 일단 저는 드립으로 내려서 먹어봤고요. 왜냐면 에스프레소로 먹어보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원두를 다 이제 홀빈을 그 그라인더에 넣고 쓰기가 그 제게 아니다 보니까 좀 먹어보기가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립으로 먹어봤는데 근데 이제 지금 다른 분들의 글을 보면 에스프레소용으로 먹는 게 더 맛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걸 먹었을 때 전체적으로 좀 약간 산미 쪽 느낌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산미가 좀 많이 느껴져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금 무난한 그런 커피 맛이었는데 뭔가 고소한 맛과 뒤에 단맛이 조금 잘 느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에스프레소로 먹어보면 좀 더 좀 느낌이 달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죠. 그리고 이거를 다른 분들 후기를 보니까 그 라떼로 먹으면 더 맛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걸 먹어볼 걸.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걸 에스프레소로 먹어볼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냥 드립으로만 먹었는데 드립으로 먹었을 때의 느낌은 약간 좀 산미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는 그냥 무난했던 특별히 뭐 향미나 풍미 그리고 애프터가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냥 깔끔한 커피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소개해 볼 거는 이제 삼거리 다방 커피입니다. 이 삼거리 다방을 이제 좋아하시는 이제 학원생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남자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선배님이시죠. 이제 60대 한 중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신데 커피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삼거리 다방을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삼거리 다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자발적으로 이제 커피도 직접 사오시고 그래서 이제 얘기도 많이 나누게 됐는데 이분은 이제 직접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삼거리 다방 주인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바 안에 사진들을 막 찍어서 이제 저한테도 보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이 집은 신기한 게 장비에 돈을 많이 투자하지 이거 뭐야? 시리가 미쳤구나. 너 조용히 안 해? 시리가 미쳤어. 네. 이 집은 그 장비에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 그런 집입니다. 일단 머신기가 뭘 쓰느냐? 이쪽 폼페이 발키리아 3그룹을 쓰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쪽 폼페이가 맞아요. 네, 모델이 이쪽 pom페이가 맞는데 모델명을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쪽 폼페이 발키리아 쓰시는 것 같고 일단 1000만원대 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고가의 하이엔드 머신기는 아닌데 일단 수동 머신기 레바 타입이고
더 신기했던 거는 말코니 EK43은 있는데 기본적인 이제 블렌드용 커피들의 이제 그라인더가 안핀 카이마노 1이에요. 자동 그라인더가 보급되기 전에는 상당히 좋았던 모델이죠. 왜냐면 이 64mm 이제 지름이 64mm 플랫버 타입의 그라인더 중에서는 얘가 RPM이 800rp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 발생률이 적고 기본적으로 커피를 안정적으로 분쇄하고 사용하는데 상당히 좋았던 모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창 때 프랜차이즈나 개인 카페에서 일했을 때는 상당히 좋아했던 모델입니다. 물론 지금도 안핀 카이마노 시리즈는 슈퍼 카이마노나 SP2 시리즈가 제가 최근에 썼지만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모델인데 뭐 워낙에 이제 더 고가의 그라인더들이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눈밖에 나 있는 모델입니다. 더군다나 이 카이마노 1은 지금은 거의 안 쓰다시피 하는 모델인데 학원에서는 써요. 학원에서는 쓰는데 학원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있어요. 안핀 카이마노 1 쓰는데 오프라인 일반적인 로드샵에서는 이제 잘 보기가 어렵죠. 옛날 매장들 아니고는. 근데 이제 이 상거리 다방이 안핀 카이마노 1 두 대를 놓고 쓰는 걸 보고서 아, 이 집이 진짜 순수 커피 자체에 집중을 하는 카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안핀 카이마노 1과 추억이 좀 많기도 하고 제가 64mm 플랫버 타입의 요 어떻게 보면 반자동 그라인더 중에 수동 그라인더죠. 직접 당기는 거니까 이 수동 그라인더 중에서는 제일 좋아했던 모델이에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네, 23mm 플랫버 그라인더 중에서는 얘가 제일 좋았다. 일단 가격대도 저렴한 편이면서 가장 뭐 이제 로스율은 높은 편이죠. 아무래도 원두 로스율은 높은 편인데 기본적으로 커피 맛을 잘 살려주는 데는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그라인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 추억이 많습니다. 물론 그지 같은 메저 슈퍼졸리부터 시작을 했었죠. 저도 처음 커피 시작할 때는 뭐 메저 슈퍼졸리나 뭐 마카 뭐 다양한 그라인더를 허접한 그라인더를 많이 접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워낙에 고가의 코니컬버나 디팅 같이 플랫버 타입 치고도 이제 300만원, 400만원대를 호가하는 그라인더를 많이 보급돼 있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게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그라인더 뭐 60만원, 100만원대의 완짝에 플랫버 타입의 반자동 수동 그라인더를 많이 써서 그 시절이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먹어본 거는 요 브라질 이제 세아도 몬테 카멜로라고 하는 원두인데 이 NY2 등급인데요. 참고로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등급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브라질 커피는 자체적으로 노2라고도 그러니까 넘버 2, 네, 노2라고도 얘기하는데 왜 NY2라는 말도 같이 쓰느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이전에 이 브라질 커피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점들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쓸데없이 또 커피 얘기하다가 왜 쓸데기 없는 얘기 하느냐? 뭐 여러분들도 들으면 나쁠 건 없잖아. 원래 이제 브라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커피를 전파하게 된 계기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보통은 이제 그 네덜란드 상인들 동인도 회사, 네 이제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이제 콜롬비아로 전달되어진 이 커피 중남미 쪽의 거진 이제 확대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브라질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커피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커피가 퍼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 브라질을 처음에 개척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백인이었어요. 이 포르투갈 쪽의 이게 백인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니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지. 뭐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이제 많이 이쪽에 가서 뭐 커피를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 이민자들이 이주해서 이제 커피 산업을 할 때 이 노예들을 많이 활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브라질 커피를 대부분 이제 파젠다라고 하는 이제 대규모 농장들이 주도하는데 이게 이제 포르투갈계 백인들이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이 노예들이 직접 커피를 재배하고 따는 이런 힘든 일들을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의 커피 생활은 이제 그 자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 넘버원 생산국이 이제 브라질이죠. 브라질 문화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브라질에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커피를 마신대요. 그러니까 우유를 넣어준 커피를 먹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제 좀 서구 사람들은 이제 카페인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보통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브라질에서는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음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 이제 커피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물 먹듯이 항상 커피를 주는 게 일상화될 만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 다음으로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많이 먹는데요. 이쪽 나라 사람들이. 뭐 제가 직접 가서 먹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브라질 사람들은 이제 카페 징요라고 그래서 그 설탕 넣고 커피를 좀 이제 많이 강배전된 커피를 이제 끓여주는 그런 게 이제 문화라고 해요. 제가 전에 이과수 커피도 한번 소개했었지만 상당히 맛있습니다. 네, 맛있어요. 네, 뭐 브라질 현지에 직접 가서 먹어보고 싶은데 뭐 너무 멀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치안적인 문제도 걱정이 돼서 선뜻 못 가게 되는데, 아무튼 커피에 있어서만큼은 브라질은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 면에서 그 커피 하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보통 브라질 커피가 이제 베이스로 많이 쓰인다. 생산량이 많고. 그러니까 스페셜티나 이제 높은 등급의 커피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지 못해서 많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브라질 자체적으로 이제 넘버 2, 노2라는 이제 등급을 매겼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뉴욕 거래소를 통해서 좀 더 높은 품질의 커피 이제 등급을 매기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상적인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이제 커피의 품질을 더 높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 커피의 상품성을 높이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컵 오브 엑설런스라고 해서 COE라고 하는 등급 자체를 이제 매기면서 이제 커피 생산 관리 인증이나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제 고품질 커피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 예전에는 브라질 커피 대부분은 이제 상파울로의 이제 산토스 항구를 통해서 이제 수출이 된다고 그래서 다 브라질 산토스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브라질 산토스는 노2라는 등급을 매기고 나오는데, 그 외의 커피들, 좀 품질이 좀 더 등급이 좋은 커피들은 현재 이제 뉴욕 거래소 통해서, 뉴욕 무역 거래소라고 보시면 돼요. 뉴욕 무역 거래소를 통해서 등급이 매겨진 NY2, NY3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퀄리티 좋은 커피에 이제 등급을 매기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일반적으로는 등급인 거죠. 그래서 노2라고 붙어 있는 요 브라질 커피는 대부분 다 산토스 커피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먹어본 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라질 세아도, 몬테 카멜로, NY2 등급을 먹은 거였고요. 기본적으로는 구수한 맛과 이제 바디감, 편안하고 깔끔한 클린컵의 커피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았는데, 브라질 커피로서 이제 조금은 너무 밋밋하거나 무난한 커피 맛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이제 가격 자체가 200g에 10,000원 정도의 시세를 나타낸 커피라 그렇게 비싼 커피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맛 밸런스가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맛도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저는 맛있게 먹어준 커피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한 주간 마셔봤던 커피들을 간단하게 리뷰해 봤고요. 그럼 커피 한잔 할까요의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를 정리하고서 이제 오늘의 커피 리뷰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커피 한잔 할까요 만화책, 우리 허영만 작가의 커피 한잔 할까요? 네, 마지막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8화 마지막 권 마지막 리뷰입니다. 이제 없어. 이제 뭐 할 게 없어. 네, 끝났어. 게임 오버. 네, 끝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참 여러가지 추억이 있는 또 이 만화입니다. 58화 커피 리필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또 이디야의 달력이 나와요. 너무 대놓고 이디야 너무 PPL이에요 선생님. 내용을 좀 보자면 이 선생님이 이제 아파요. 자전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전거 피하다가 삐끗했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하십니다. 네. 써있기로는 뭐 슬개골 파열입니다. 무릎뼈가 부서진 거죠 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넘어지신 거죠. 아무튼 손상이 됐다며 회복이 어려워 평생 못발 신세를 못 면했을 것. 아니구나. 큰일 날 뻔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회복까지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달 정도 입원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뭐 일주일, 2주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한 달 입원하게 되니까 이제 원두가 없는 거예요.
이제 로스팅 해놓은 원두가 없는 거죠. 보통은 로스터들이 거진 매일매일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소진되는 게 또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뭐 이제 원두도 판매하고 또 매장에서 수거하다 보면 보통 이제 회전 주기가 이제 보통 일주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스팅해서 쓰기까지가 보통 일주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 버텨봐야 이제 2주 정도가 이제 맥시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두가 없게 되니까 이제 고비가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원두가 없습니다. 이제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로스팅한 원두가 없으니까 이제 고비가 이제 그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아쉽지만 원두가 떨어지면 일단 가게 문을 닫자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비 입장에서는 자기를 믿지 못하는 선생님이 조금 뭔가 뭐 껄쩍지근하기도 하고 자기의 실력이 부족한 것도 생각하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이제 사표를 던질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네, 자기가 직접 로스팅을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이러는 게 한계성이 이제 명확해집니다. 보통 이렇게 자체적으로 로스팅을 하는 카페들은 로스터가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주에 문제가 생기면 영업이 좀 손실이 와요. 그리고 로스팅이라고 하는 게 겉보기에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커피의 맛을 내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로스팅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영업을 원활하게 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사입을 하자니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로스터를 빨리 구하든가 아니면 문을 닫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고비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사표를 내야 되는데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이대 사장님인 박석 사장님이 제안을 해요. 쉬는 동안 차기 이대 커피에 대한 구상을 해봐라. 커피 빼고 다 바꿔도 좋다.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 그 광고비야 잘 부탁한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세대다. 이러면서 가게를 맡겨요. 고비 입장에서 너무 기쁘죠. 왜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완전한 사장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제 바지 사장이잖아. 바지 사장. 그러니까 월급쟁이 사장이죠. 월급쟁이 사장.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건 축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바지 사장을 많이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실질적인 오너의 입김이나 이런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전적으로 맡겨줬을 때에는 뭔가 내 마음대로 해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생각들을 펼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제 광고비는 이제 인테리어도 싹 바꾸고 이제 작업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박석 사장님은 이제 뭐라 그럴까 좀 한적한 전원 생활을 즐기면서 이제 로스팅만 전념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로스팅 공장을 하는 거죠. 사장님은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로스팅 공장에서 원두를 만들고 이제 3대 사장이라고 해야 되죠. 네, 이 고비가 이제 실질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훈훈한 에피소드로 마감을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러진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사람인 거죠. 왜냐면 누군가가 나를 신뢰하고 믿어줌으로 인해서 직접 이렇게 자신의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가게를 해본다라는 거. 저는 많이 해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죠. 물론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서든 저를 핏빨아먹거나 이용하고 버렸을 텐데 다행히도 멋진 사장님들을 만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바지 사장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위탁으로 해서 매장을 운영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때 저는 커피를 많이 시도해보고 많이 배웠었습니다. 왜냐면 내 가게니까 정말 많이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해봤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큰 자산이 됐어요. 그리고 커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 만화책의 마지막 요 훈훈한 에피소드가 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도 똑같은 상황이 와서 그런지 되게 애착이 가요. 그래서 요 만화책의 마지막을 그 2대 사장님이 3대 사장한테 믿고 맡기는 뭐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런 일들이 정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건데 정말 운이 좋아서 저는 된 거고 현실적으로는 누군가가 이렇게 믿고서 맡긴다라는 건 많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운영권과 모든 이익을 제가 가진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말처럼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정말 실력이 출중해서라기보단 그 상황과 운이 좋아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면에서 이 만화책은 저한테 큰 의미를 부여하는 만화책이라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을 볼 때마다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커피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공감을 해주고 싶어서 공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많이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 화를 끝으로 해서 이제 커피 한 잔 할까요를 매듭 지어 보도록 하겠고요.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본 드라마 커피 어떠세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고. 자, 이제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인 이벤트 커피 먹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다시. 자, 오늘은 캡슐 커피를 비교해보는 날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물론 드립백도 있고 뭐 리뷰해볼 만한 커피들이 지금 아직 대기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 커피가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일단 베르나노 1882 제가 산 건 이제 에스프레소 커피 맞고요. 아라비카 커피입니다. 보시면 이제 블렌드가 돼 있는 로스티 커피고 이제 크레마 네, 크레마라고 써 있어요. 카페 베르나노 1882 에스프레소 캡슐 커피 아라비카 제품을 구매했는데 제품에 대한 설명들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 제품군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얘네가 판매하고 있는 게 뭐 디카페인부터 시작해서 인텐소, 뭐 룽고 인텐소, 나폴리, 네, 뭐 크레모소, 네 이렇게 그 제가 그 더 현대에서도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이거 하나만 사봤어요. 맛이 있으면 다른 제품들도 또 사서 먹어볼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일단 보시면 까사 델 카페 베르나노 SPA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원산지. 원두에 대한 내용은 볼까요? 사실 박스에는 별로 설명이 없고요. 커피 머신 바이 네스프레소 호환용이라고 써 있고 캡슐 커피로 가능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좀 뒤져봤더니 국내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걸 수입하는 수입 업체들 인터넷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소개한 거를 보면 카페 베르나노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 커피 아라비카 고품질의 라틴 아메리카 아라비카 커피 카페 베르나노 아라비카 캡슐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는 플로럴하고 신선한 과일의 잔향이 감미로운 아라비카 블렌드를 즐겨보세요 라고 써있고 카페 베르나노는 1882년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언덕 기슭에 한 작은 상점을 열면서 시작되었다. 거리에 가득 퍼지는 향긋한 커피의 향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아늑한 공간을 베르나노만의 커피 예술과 문화로 승화시켰다. 독창적으로 전통 이탈리아 커피를 고수하는 베르나노 가문 5명이 4대째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데 125년 전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카페 베르나노 뭐 이렇게 하면서 소개해놨습니다. 슬로우 타입 로스팅은 카페 베르나노 커피가 고집하는 전통 로스팅 방식이다. 각 생두의 특성을 연구하고 생산지별 최대 20분까지 로스팅하여 생두의 수분과 오일의 손실을 막아준다. 천천히 볶아낸 원두는 커피 본연의 깊고 풍부한 맛과 구수한 아로마 향을 균형 있게 잡아주어 카페 베르나노만의 전통적인 로스팅을 완성시켜준다.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겠네. 커피에 대한 식지 않는 열정을 고스란히 담은 카페 베르나노. 사실 로스팅이라고 하는 게 짧은 시간에 급속시켜서 빨리 로스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로스팅하면서 진짜 생두의 향과 그 기본 그러니까 수분의 손실을 막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아. 말처럼 쉽지 않아. 자, 일단 요 커피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이 카페 베르나노에 대한 명성이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궁금해. 일단은 박스를 새로 깠는데 일단 예쁘게 무슨 캔디 모양처럼 포장이 하나하나씩 돼 있어요. 고급스럽게. 오, 예쁜데 뭐 까먹는 재미가 있어. 좋아, 좋아. 한번 이것도 인증샷 남겨보고 카페 베르나노
찰칵. 네,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일단은 하나를 까서 캡슐에서는 자체적으로 향이 좀 나는데 뭐 특별히 향이 나는 건 없어요. 제가 이제 머신기 네스프레소 호환 머신기로 가서 내려볼게요. 일단은 SO 타입으로 내려보고 있고요. 물은 정수된 물을 넣어서 마셔보려고 합니다. 이게 수돗물하고 다르게 정수된 물을 써야 조금 더 커피 맛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커피 테이스팅 할 때는 정수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페트병 타입의 정수물을 지금 넣어서 지금 해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마셔볼게요. 에스프레소 자체로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양 자체로 보면은 한 30ml에서 50ml 정도 나왔고요. 커피 향이 특별히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무난한 향이 납니다. 맛 자체는 새콤하진 않은데 되게 좀 쌉싸름한 느낌이 나는데 이게 세지가 않아요. 쌉싸름한 맛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에스프레소 가게에서 내려 먹으면 막 쓰고 탄맛 도는 그런 원두들 있지 않습니까? 싸구려 원두들이. 근데 요건 그런 맛이 아니라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쌉싸름한 맛이 나니까 불편하지가 않아요. 마치 진한 아메리카노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 그 맛이 진짜 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희석하지 않아도 이 상태로 먹어도 괜찮을 만큼 맛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오, 괜찮네. 보시면 아로마 자체가 높게 책정되어 있고요. 바디감도 높은 편이고 단맛도 좋은 편. 실제로 균형감과 단맛이 좋은 편입니다. 지금 이 맛이. 근데 플로로한 신선한 과일의 향이 느껴지지 않는데 제 머신기가 이게 중국산 짝퉁이라서 그러나? 에소 자체가 상당히 맛있어요. 괜찮습니다. 맛이 진짜로. 개뻥이 아니라 진짜 괜찮습니다. 오, 맛있다. 어줍지 않은 카페에서 먹는 에스프레소보다 이건 굳이 설탕을 안 넣어서 먹을 정도로 맛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에 이제 설탕을 타서 먹으면 좀 더 맛있겠죠. 자, 요거를 이번에는 얼음을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얼음을 준비해 왔습니다. 얼음을 넣어가지고 한번 에소 자체를 이제 얼음으로만 녹여서 한번 먹어볼게요. 물을 따로 넣지 말고. 근데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한번 시도해 볼게요. 캡슐을 하나 더 까서 자, 지금은 얼음잔에다가 그냥 에소 상태로 바로 받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따로 넣지 않고 에스프레소만 넣어서 이 뭐랄까 얼음에서 바로 녹았을 때 느낌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오히려 물을 넣으면 더 많이 희석돼서 약할 것 같거든요. 오, 크레마도 잘 나왔어. 오, 굿. 좋아, 좋아. 음. 솔직히 맛이 와, 막 향도 좋고 맛도 너무 좋아. 막 이런 정도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에소 자체 맛으로만 먹어도 느낌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밸런스가 나쁘지 않고요. 근데 제가 먹었을 때는 요 단맛 부분이 좀 부각은 되는데 살짝 그 쌉싸름한 맛이 세지가 않아요. 진짜 그 바디감도 잘 잡아주면서 오, 괜찮다.
이게 좀 물이 녹으니까 얼음을 더 넣어봤거든요. 약간 씁쓸한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뭔가 거부감이 많이 들지 않는, 좀 뭐랄까, 입안에서 커피 향이 은은하게 계속 퍼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 써있기로는 신선한 과일이라고 써있는데 사실 과일 느낌은 전혀 안 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아라비카에서 이제 점이 한 3개 정도 찍어 있는 거 보면 배전도 자체가 약배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산미 부분이 많이 거진 안 느껴져요. 산미가 정말 은은하게 약합니다. 오히려 좀 바디감이 확실히 센 편이에요. 여기 표에도 바디감이 세다고 표시돼 있는데 이게 뭘 근거로 표시한 건지 모르겠네. 근데 솔직히 가격을 생각하면 상당히 맛이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캡슐이 10개 들어있는데 5,300원이거든요. 인터넷으로. 제가 샀을 때는 5,500원이었어요. 뭐 세일해서. 원래 정가는 뭐 한 7,000원대 정도 형성돼 있나봐요. 거기 써있기로도 6,900원인가 형성돼 있었는데,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이 제품도 제가 샀을 때는 5,400원을 주고 샀어요. 5,400원. 그러니까 쇼핑몰에 판매되는 것보다 100원 더 비싼 거죠. 뭐 이제 배송비가 보통 붙으니까 보면 택배 배송비 3,000원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싼 가격에 이제 제가 산 거예요. 근데 여기 써있기로는 플로럴 신선한 과일의 잔향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진 않아요. 근데 이게 얼음에 녹으니까 약간 좀 상콤한 맛들이 좀 올라옵니다. 에소 자체로 먹기에는 그런 느낌이 잘 안 느껴졌다가 물에 녹으면서 이 아이스로 될 때 그 약간 상콤한 느낌이 나지만 이게 막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디감이 좀 세서 혀에 감고 올라오는 요 커피의 맛이 세게 칩니다. 그러니까 커피 맛이 좀 세요. 근데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쓰거나 탄 맛이 세지는 않고 좀 입안에서 이 커피의 맛이 그 오랫동안 여운이 남는 그런 거 있죠. 그 쌉싸름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쓰고 막 그런 느낌이 막 올라오진 않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우유를 한번 타볼게요. 자, 우유를 한번 타봤습니다. 느낌이 어떤가 볼까요? 오, 괜찮어. 괜찮아. 오, 괜찮네. 지금 제가 얼음에 희석되어 있는 에소 원액 상태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진한 아메리카노라고 보면 되죠. 거기다 지금 우유를 좀 탄 건데요. 맛이 좋습니다. 고소한 맛과 단맛이 잘 나타납니다. 우유가 섞이면 더 느낌이 좀 달라요. 우와, 생각보다 생각한 것보다 괜찮은데?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런 보통 캡슐 커피들이 보통 캡슐 하나당 이제 1,000원꼴? 800원 정도 꼴인 걸로 보통 계산이 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한 편이에요. 수입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퀄리티가 너무 고퀄리티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애매한데 가성비는 상당히 확실히 뛰어난 커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기대했던 느낌의 향이 좀 안 나서 좀 아쉽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유와도 잘 어울립니다. 지금 맛 자체가 상당히 고소한 맛과 단맛이 잘 나서 이제 다른 것도 한번 내려볼게요. 일단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폴바셋이니까 폴바셋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일단 폴바셋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유통기한이 아직 안 지났어. 내려볼게요. 폴바셋. 자, 폴바셋 갑니다. 네, 폴바셋 시그니처 블렌드입니다. 시그니처 블렌드. 제가 이거 에소 상태로 한번 먹어보고 얘도 얼음을 좀 넣어서 좀 먹어보겠습니다. 왜냐면 폴바셋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퀄리티 자체가 좋은 편이고 이게 베리류의 산미랑 쌉싸름한 카카오의 조화가 어떻게 좀 얘랑 다르게 느껴지는지
지금 보시면 에스프레소 캡슐 커피 인텐소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 원두 구성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느낌이 좀 잘 날까 좀 볼게요. 보시면 이제 그 컨셉들마다 다 이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먹어본 건 이제 아라비카입니다. 아라비카. 자, 폴바셋 먹어볼게요. 크레마 상태도 거진 비슷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향 자체는 폴바셋에서 많이 먹던 향이 나는데 커피에서 약간 베리류의 그 향미가 올라와요. 그 원액 자체에서. 폴가셋 폴가셋 폴바셋 특성상 전체적으로 이제 깔끔한 산미랑 그 중간 맛과 뒷맛 그리고 이제 입안에서 올라오는 이제 역으로 올라오는 코를 타고 올라오는 향미가 좋은 편입니다. 확실히. 특유의 깔끔한 산미와 함께 맛은 이게 더 좋은 편인데요. 제 취향에는. 근데 지금 요 이탈리아 카페 베르나노 188이도 그 약간 신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여기다가 얼음을 더 넣고 요 폴바셋을 하나 더 넣어볼게요. 커피 자체를. 그래서 좀 커피를 좀 강하게 먹어보겠습니다. 뭐 캡슐 애끼다 똥대잖아요. 네, 애끼다 똥대입니다. 뭐든지 너무 애끼면 똥대. 빨리빨리 먹어야지.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커피 오지게 먹네. 제가 먹을 때 좀 많이 먹죠. 네, 물론 다 마시진 않아요. 맛만 보고 좀 버리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막 커피 애끼면서 먹어봐야 어차피 다 유통기한 지나면 퀄리티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학원에도 많이 가져가서 사람들하고도 같이 먹어보는 편인데 이 캡슐 커피는 테스트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머신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이걸 머신기를 싣고 다닐 수는 없잖아.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얼음 있는 잔에다가 이제 샷을 결국에 이제 2개 넣은 거죠. 한번 마셔볼게요. 그러니까 확실히 향이 베리류의 향이 나요. 이 원액 자체로 뭐 향이. 그리고 이제 달콤한 그 과일 향들이 살짝 올라옵니다. 맛을 보면 산미와 함께 애프터의 쌉싸름한 맛도 느껴지고 역시 폴바셋이야. 괜찮아. 시그니처 블렌드는 제가 좋아하는 류인데 브라질과 에티오피아 커피 느낌이 잘 나타납니다. 시중에 브라질과 에티오피아 이런 커피류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뭐 클럽 에스프레소도 그렇고 최근에 먹었던 저기 인텔리젠시아 브라질 커피도 그런데 오히려 그런 유명세보다 폴바셋이 더 나아. 지금 제가 우유를 탔는데 확실히 그 단맛이 좀 잘 나타납니다. 폴바셋 커피들이. 지금 이제 우유를 타서 뭐 좀 이제 약간 좀 미직지근한 느낌이 좀 안 나는데, 너무 미직지근한데, 뭐 전체적으로 지금 요 카페 베르나노도 상당히 맛있어요. 우유가 녹아도 오히려 우유를 타면 폴바셋보다 요 카페 베르나노가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제 입에는 지금. 폴바셋도 맛있는 편인데 오히려 블랙으로 먹었을 때는 요 폴바셋이 더 나은 것 같고요. 우유를 탈 때에는 요 카페 베르나노가 조금 더 저한테는 균형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고소한 맛과 단맛이 더 잘 살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의 커피,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디야 커피의 리무를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워낙에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막 소진해서 2개 남았네. 땡처리 해야죠 오늘. 네, 땡처리 하도록 하겠고요. 뭐 유통기한은 아직 안 지났습니다만 뭐 애끼면 뭐합니까? 빨리빨리 써버려야죠. 얘도 이제 캡슐을 잘 밀봉했는데 오랜만에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향 같은 것들이 좀 잘 나타나는지 샷을 2개 뽑아서 제가 먹어볼게요. 제 기억에는 얘가 그닥 제 인상에 좀 깊이 남지를 못했는데 오랜만에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먹어보는 건 이제 이디야의 이제 에티오피아 리무예요. 리무. 기본적으로 제가 리무를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실제 카페에서도 에티오피아 리무를 많이 취급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플로로한 향들이 좀 잘 났었는 반면에, 이 제품은 그게, 약간, 어떤 건 나고 어떤 건 안 나고, 뭐 약간 좀 많이 이랬습니다. 근데 요게 좀 맛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얘는 이제 에티오피아 100%, 나머지 지금 앞에 먹었던 것들은 다 이제 섞은 거예요, 섞은 거. 이 제품은 조금 더 크레마가 잘 나왔는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이 산미와 쌉싸름한 맛이 좀 많이 부각돼 있고요. 하나를 더 짜서 먹어보겠습니다. 하나를 더 짜보는 이유는 맛과 향이 좀 더 많이 올라오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하나만 먹었을 때 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확실히 이제 좀 강한지 그런 걸 좀 테스트해 보는 건데, 확실히 그 이디야 제품들이 좀 약간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가격적으로는 훨씬 싼 건 맞는데 뭔가 만족도를 확 주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카페 베르나노가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난 편이죠.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에소 상태로 먹기에는 지금 에티오피아 리무 이디야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에스프레소 자체로 먹기가. 이것도 좀 얼음을 넣어볼게요. 야, 얼음이 안 나오니? 자, 얼음아 나와라. 커피 자체는 에쏘로 먹었을 땐 폴바셋과 요 아니 카페 베르나노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요. 근데 이디야 리무도 엄청 나쁘고 못 먹을 정도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에스프레소 자체가 불편하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시중에 저렴한 커피들 원두 쓰는 집들 보면 에쏘 먹을 때 불편하거든요. 쓴맛이나 맛이 너무 세고 뭐 탄향 이런 게 올라오다 보니까 먹기가 좀 역할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제품들은 에쏘 자체로 먹기에도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디야 제품은 조금 애매한 맛이긴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에쏘 자체로 느낌이 전달은 좀 되고 있는 편이고요. 얘도 한번 우유를 넣어볼까요? 넣으면 얘도 약간의 산미가 있어서 그 단맛이 좀 잘 나는 편인데, 확실히 요 베르나노가 라떼가 더 잘 어울리네요. 요 폴바셋이랑 폴바셋은 확실히 그 우유를 섞어도 베리류의 그 향미가 올라옵니다. 향이 확실히 좋아요. 이디야 제품보다. 이디야 제품은 생각보다 향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 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산미 쪽과 씁싸름한 맛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되는 편이라, 그렇다고 해서 뭐 쓴맛이 많이 나타나진 않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스타벅스 요 블론드 에스프레소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우리 어느 분이셨지? 와이호님이었나? 아니면 그 탈출무늬님이셨는지 그 블론드 에스프레소 괜찮다고 예전에 한번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제가 이제 스타벅스 것도 두 가지 정도를 샀었어요. 예전에 이제 그 홈플러스에서 이제 세일 행사하고 있을 때 요걸 한번 먹어볼게요. 보시면 이제 요 블론드가 이제 좀 약간 라이트 한 쪽에 좀 들어가 있는데, 요 제품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원산지는 스위스로 돼 있고 네슬레에서 이제 제조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커피에 대한 내용은 좀 뒤져보고 있는데, 스무스 앤 스위트 노트라고 써 있고요. 스페셜 블렌드 빈이라고 써 있고,
라틴 아메리카 커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커피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정확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기본 라틴 아메리카 커피 블렌드 스페셜티 원두를 썼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라비카 100 표기되어 있고, 일단 이것도 먹어볼게요. 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스타벅스 캡슐 커피는 제가 최근에 먹어본 사례가 없고, 예전에 캡슐 커피 한창 먹어볼 때 꽤 몇 년 전에 좀 몇 번 먹어본 사례가 있는데요. 사실 기억이 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기대치도 아예 없는데 지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뭐냐 뭐 특별히 써 있는 건 없네요. 또 자, 때깔 자체는 아까 에티오피아 리무가 더 좋았는데 이것도 느낌이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음, 약간 맛이 좀 센 편인데요. 카페 베르나노랑 약간 비슷한데 카페 베르나노가 전체적으로 이제 쓴맛이 좀 약했던 반면에 좀 스타벅스 블론드 에스프레소는 약간의 뒷맛이 좀 있습니다. 지금 얘도 보면 라틴 아메리카노, 약간 라틴 아메리카 커피들을 이제 블렌드한 거예요. 아까 이제 그거랑 베르나노랑 컨셉이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베르나노도 보시면 써있기가 고품질 라틴 아메리카 스페셜티 원두 섞였죠. 네, 아라비카 커피 이제 블렌드된 원두인데 그러니까 컨셉 자체가 약간 비슷해서 그런지 실제 에스프레소 맛 자체도 약간 비슷한데 조금 더 얘도 맛이 바디감이 센 편입니다. 스타벅스 것도. 그럼 얘도 우유를 타면 비슷할까? 스타벅스 것도 우유를 타니까 훨씬 맛있네요. 얘가 단맛 더 잘 나는데? 오. 스타벅스 커피가 지금 우유를 타면 단맛이 엄청 잘 올라옵니다. 오, 맛있다. 베르나노보다 요 블론드 에스프레소에 우유 탄 게 더 맛있는데? 오, 매력이 이렇게 상당히 다르네. 그러니까 베르나노는 전체적으로 고소한 맛과 단맛의 균형감이 좋고요. 지금 스타벅스 블론드 에스프레소에다 우유를 타니까 단맛이 엄청 잘 올라옵니다. 반면에 이제 폴바세 커피는 좀 향과 이제 은은한 향과 이제 적절한 단맛이 괜찮고, 확실히 그 베리류의 그 향미가 라떼에서도 올라와요. 마치 내가 지금 우유를 한 잔 먹으면서 블루베리 같은 걸 하나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진짜 나고, 반면에 이제 이디야 리무는 약간 애매한 느낌, 껄쩍지근한 느낌이 든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먹기에는 요 베르나노가 상당히 매력이 있고요. 폴바셋은 전체적으로 다 조화로워서 좋고, 이 블론드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라떼가 정말 먹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라떼 순을 꼽자면 베르나노랑 스타벅스 블론드가 1, 2등. 폴바셋 라떼는 맛은 조금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 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뭔가 향으로서 먹고 가는, 진짜 정말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향에 있어서는 폴바셋이 1등. 단순히 맛으로 보면 요 블론드 에스프레소 스타벅스랑 요 카페 베르나노가 상당히 우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네 가지만 먹어봐도 명확하게 애들이 색깔이 달라요. 맛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특히 우유를 섞었을 때에도 어떤 개성이 좀 다르고, 이렇게 커피라고 하는 게 먹을 때마다 정말 재밌는 게 어떤 거는 요 부분이 좋지만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우유를 섞었을 때 얘가 더 부각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뭐 에스프레소로 먹으면 이게 별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거와 또 섞였을 때
시너지로서 나타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폴바셋을 상당히 좋아하는 이유는 이 상품성 자체가 명확하게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보면 베리 라이크 이렇게 써 있으면 아 뭐 베리 진짜 베리가 느껴지나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베리 라이크 정말 느껴져요. 그 스위트 데저트 스타일, 네, 디저트 스타일 딱 나옵니다. 쌉싸름한 카카오와의 조화, 단맛도 잘 나타나고, 뭐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커피도 이제 기본은 하는 뭔가 이렇게 우유를 탔을 때, 와 라떼가 정말 좋다. 라떼의 단맛이 정말 잘 올라오는. 그리고 또 이제 카페 베르나로만의 또 매력도 또 있고요. 시중에서 사 먹는 커피들이 비싸지 않습니까? 4,000원, 5,000원. 뭐 요즘에 5, 6,000원 또 이제 일상 다반사죠. 근데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카페 베르나노는 뭐 개당 500원, 폴바셋도 800원. 뭐 돈 1,000원이 안 돼요. 정말 거의 가격이 5분의 1을 들여서 내가 조금 수고스러움을 할 수는 있지만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상당히 매력적인 커피들인 것 같습니다. 뭐 스타벅스에 대한 이 캡슐 커피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뭐 사실 기억들이 잘 없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괜찮다라고 느껴졌고 무엇보다도 제가 요 카페 베르나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기대감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만큼 괜찮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반면에 이 폴바세 커피의 이제 요 개성을 다시 한번 또 느껴서 또 좋았었고 확실히 이 향이 좀 잘 올라오네요. 아, 끝장이네, 끝장. 부럽다. 네. 이런 커피들을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집에서 즐겨볼 수 있다는 장점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뭐, 밖에서 사먹는 커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지. 그렇죠. 밖에서 사먹는 커피는 또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뭐, 큰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맛있는 커피를 먹어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행복감을 느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네. 오늘도 뭐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뭐 특별히 한 건 없는데 또 어느덧 또 1시간 40분이 또 다 지나갔어. 네, 2시간 가까이 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뭐 좋은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요새 좋은 일 별로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로 번 돈 다 까먹고 요새 지금 폭망하고 있습니다. 번 거 다 날렸어. 네. 그래도 괜찮아. 나 웃으면서 살 거야. 네. 뭐 어때? 어차피 쉽게 번 거 쉽게 날리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네, 또 즐겁게 삽시다. 네, 우리의 인생은 항상 굴곡이에요. 네, 좋은 일도 있다가 안 좋은 일도 있고, 뭐 어차피 죽으면 다 빈손으로 갑니다. 죽을 때 돈 한 푼도 못 갖고 가고요. 내가 그동안 쌓아 모아놓은 거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네, 그런 면에서는 자기가 모으고 쌓은 거 너무 아끼지 마시고 다 쓰시고 나누면서 살고 너무 아끼지 맙시다 우리. 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삶, 네, 즐길 수 있으면 좋겠고요. 뭐 인생 뭐 있습니까? 네, 웃으면서 즐기다 가면 되는 거지. 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웃으면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갑시다. 네,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나중에 봐요.